창원의 한 재래시장이 노후되고 황폐해지면서 상인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민원25를 통해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50년을 이끈 지역 강소기업을 알리는 기획보도입니다. 청년이 아닌 기업이 직접 쓰는 기업 소개서인 기소서, 독자적인 제품 연구 개발로 세계 최고로 꿈꾸는 7번째 기업을 만나봅니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4,600억 원 규모의 군수지원함 2차 함 건조 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의 한 재래시장 건물이 여기저기 갈라지고 부서져 상인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 정비 사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요건에 맞지 않아 시행조차 못하는 현실인데요.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3년간 신마산 반월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김우순 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장 건물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무너지고 싶어서 겁나요. 물이 오면 우리 아들이 올라가서 파해야 물이 빠지고. 시장 내 주상 복합 건물에 사는 주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집 바로 아래에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철근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곳곳이 갈라지고 건물이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주민들은 혹시나 하는 붕괴 우려와 함께 비만 오면 지방 곳곳에서 생기는 누수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3m 밑에 철근이 다 보일 정도게 항상 불안해갖고 잠잘 때 1시간마다 깨고 그럽니다. 그러고 노후가 되는 게네 밑에는 악취가 올라오갖고 팔이 목이 바퀴벌레까지 끌어나면서 진짜 살기 진짜 힘듭니다. 1795년 이전 공설시장을 시작으로 벌써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신마산 반월시장. 오랜 세월만큼 시장은 노후되고 황폐해지면서 이젠 시장의 기능조차 잃었습니다. 심지어 안전진단 검사에서 2002년에는 D등급, 지난해 안전진단에서는 철거해야 하는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장 정비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마산시에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갈래가 공무원들이 그 법을 어기고 공무원들이 졸속 행적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못 보고 불합리한 그 경우에 있습니다. 2012년 재래시장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정비 사업을 하려면 국공유지 2분의 1 포함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976년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당시 마산시가 상인들에게 6,757제곱미터의 국공유지를 팔면서 반월시장은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시장 5,447제곱미터 중 절반인 2,720여 제곱미터를 시에서 매입해야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혜 시비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시조례안은 법령이 위임한 사항만 하고 있는데 상위 법령에서 국공유지 2분의 1 이상이라고 정해져 놓아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 이상의 그 2분의 1 이상의 조항을 빼든지 아니면 단서 조항을 붙여서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상가는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는 우선적으로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다른 방법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반월시장 상인만 모두 54명.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시장 정비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동안 상인들은 매일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이 창원 국가산단 50년을 이끈 지역 강소기업을 알리고 이 청년이 떠나지 않고 경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기획보도입니다. 청년이 쓰는 자소서가 아닌 기업이 직접 쓰는 창원산단 기소서, 그 7번째 기업을 직접 만나봅니다. (3개월차) 신입사원 남성윤 씨. 지금의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성장 가능성입니다. 출퇴근 거리도 가깝고 워라밸을 지킬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으로 와닿았습니다. 회사가 좀 튼튼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점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워라밸을 좀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회사의 복지제도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년차 직장인 김도형 씨는 회사에 일감이 많다는 걸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높은 기술력도 자부심입니다. 열처리 단독 회사로서는 창원에서 제일 컸거든요. 열처리 일이 진짜 많았고 그때는 뭐 단독 회사였지만은 상여금도 많았고 그때는 또 자랑을 많이 하니까 돈도 많이 가져갔고. 1988년 창원공단에 자리 잡게 된 이곳은 자동차 부품과 열처리, 공작기계, 방산장비 등을 생산합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대기업과 협업하며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래동력으로 2016년부터 전기차 제품 연구 개발에 뛰어들었고 핵심 부품인 감속기 부품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부터 방위산업까지 폭넓은 분야로 진출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키워 세계 최고를 꿈꿀 청년 인재를 기다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환경차 그리고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시켜서 계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해 나갈 것이며 또 더불어서 방위 산업 분야도 저희들이 폭넓게 발전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들이 방위 산업 진출을 위하여서 2년 전에 만여 평의 공장을 새로 오픈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크게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미래를 보고 회사라든지 기술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기술을 한번 배우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하나오션은 방위사업청에 발주한 4,600억 원 규모의 군수 지원함 2차함 건조 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과 하나오션은 기술 및 조건 협상을 거친 뒤 8월 중 계약을 맺고 건조와 시운전 등을 거쳐 2028년 12월 해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군수 지원함은 운항 중인 함정에 탄약과 화물, 유류 등을 해상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며 공급하는 군수 지원함으로 작전 중 구축함과 호위함처럼 고속으로 기동하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LG전자와 국립창원대학교가 글로컬대학 기술센터를 캠퍼스에 구축합니다. 경상남도가 주관한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시범사업에 선정된 창원대는 지난 25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글로컬대학 기술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창원대 종합교육관에 들어선 글로컬대학 기술센터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R&D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기술 지도, 맞춤형 전공 개편 등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25일 10시 35분쯤 김해시 대청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식당 내부와 집기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식당은 영업을 종료한 상태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22일 새벽 휴가 나온 군인 2명이
광주광역시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통근버스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자전거 도로에서는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고 역시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5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목숨을 잃고 5,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속으로 달리고 헬멧을 쓰지 않고 타거나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휘젓고 달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면허가 있어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13살 미만은 절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주행 속도는 최고 시속 25km로 제한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절대 달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건데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2인 탑승 역시 불법입니다. 헬멧 착용과 교통신호 지키기도 필수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타고 난 후에 거리에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것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주차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사고를 막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편리하지만 순식간에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한 운행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열차를 타고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에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일자형이던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가 U자형으로 확장됐고 해운대 그린레일웨이 위에 해월 전망대도 준공됐습니다. 낮에도 한여름밤에도 걷기 좋은 장소로 변신한 해운대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달맞이길 아래에 동해안과 남해안이 만나는 곳에 해월 전망대를 새로 만들고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로 확장했습니다. 그간 해상 날씨로 인해 공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주민 여러분께서 기다려주신 덕분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는 2017년도에 개장했는데 지금까지 300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길이 73m 일자형이었던 전망대를 길이 191m U자형 모양으로 확장했습니다. 또 새롭게 조성된 해월 전망대는 길이 137m 규모로 원형광장 바닥에 빛이 나는 유리를 설치해서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관광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 관광의 별을 수상한 해운대 그린 레일웨이와 해변 열차를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 핫플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많이 찾아오셔서 해운대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함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26일 1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7급 이하 직원 39명이 참석해 공직 생활 중 어려운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 의장은 직원들이 제안한 개선점과 의정에 반영할 정책 등을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